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요즘 부쩍 많이 들립니다. 네, 그렇죠. 한때는 좀 외면받던 에너지가 기후변화랑 또 에너지 안보라는 이 거대한 틀파도 앞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서 어쩌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바꿀지도 모를 한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의 우라늄 채굴 기업 카메코인데요. 아, 카메코. 네. 근데 이 회사를 그냥 우라늄 광산 회사라고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연료 공급망 전체를 주고 흔드는 아주 독특한 플레이어거든요. 지금부터 카메코가 가진 진짜 무기는 뭔지, 또 최근 실적 부진이라는 안개 속에는 뭐가 가려져 있는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정학적 태풍이 이 회사에겐 어떤 순풍으로 작용하는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순히 원자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에너지 미래, 심지어 동맹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하는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뭐랄까 지질학, 첨단공학, 그리고 국제정치가 어떻게 한 기업의 이야기 속에서 얽혀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카메코가 세계 2위 우라늄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1위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카자톤프롬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가 밀어주는 회사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이라는 건데 이 카메코가 가진 경쟁력이라는 게 단순히 생산량 순위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비밀병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병기는 땅 속에 있습니다. 땅속에요? 네, 바로 우라늄의 품질이죠. 여기서 품질이란 광석 1톤당 얼마나 많은 우라늄이 들어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품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예를 들어 카메코가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시가 레이크 광산의 우라늄 평균 품위가 무려 15.87%에 달합니다. 네. 15.87%요? 네, 메가더 리버 광산도 6.55%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카자흐스탄 광산들의 품위가 보통 1% 미만, 심지어 0.1%대인 곳도 많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요. 0.1%대 15%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뭐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건 마치 강바닥에서 사금을 캐는데 남들은 모래알 속에서 금가루를 찾고 있을 때 카메코는 그냥 금덩어리를 바로 건져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품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적은 양의 광석을 캐서 더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훨씬 많은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경제성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렇게 고농축된 광석을 다루는 게 기술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방사능 수치부터가 다를 테니까 채굴 과정의 안전이나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높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시가레이크에서 일했는데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우라늄을 찾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요. 원격 조종하는 그 채굴 정비 자체가 너무 높은 방사선에 노출돼서 수리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와,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넘볼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품질의 원속,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기술력.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죠? 두 번째 비밀 병기는 뭔가요? 두 번째 비밀병기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죠. 발전소 안에요? 네, 바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카메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3세대 플러스 원자로로 평가받는 AP1000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바로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49%를 인수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좀 유망한 원전 기술 회사에 투자했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카메코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의 한 수에 가깝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을 완성시킨 거니까요. 아, 면도기와 면도날이요? 네, 웨스팅하우스의 최첨단 AP1000 원자로, 이게 면도기죠. 이걸 팔면서 그 원자로에 평생 들어갈 고품질의 우라늄 연료, 즉 면도날까지 함께 공급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와,
어떤 나라가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단순히 원자로만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아, 앞으로 수십 년간 그 원자로에 가장 최적화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카메코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쟁사들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네요. 우라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 솔루션 전체를 파는 회사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는 세계 어떤 우라늄 회사도 갖추지 못한 카메코만의 독보적인 해자가 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실적도 계속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최근 2025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왔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나 줄었다고요? 갑자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약간 모두가 아는 방안의 코끼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 코끼리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죠. 2025년 3분기 매출이 4억 4,170만 달러로 줄었고 주당 순손실도 소폭 기록했습니다. EBITDA,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걸 빼고 순수하게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5% 감소했고요. 숫자로만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 있나 하고 불안해할 만한데요. 원인이 뭐였나요? 보고된 주된 원인은 캐나다 광산에서의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었습니다. 장비 유지 보수 문제가 좀 길어졌던 거죠. 아, 일시적인 문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이 단기 실적이라는 나무 한 그루만 보고 판단하면 숲 전체를 놓치기 쉽거든요. 숲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더 큰 그림에선 어떻습니까? 2025년 첫 9개월 누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 펼쳐집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오히려 17% 증가했고요. EBITDA는 33%,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203%나 폭증했습니다. 와, 203%요? 네, 즉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3분기의 부진은 거대한 성장 추세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분에 가깝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2025년 연간 전체 공급 계약 물량을 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고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지만 더 중요한 건 카메코를 둘러싼 거대한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의 변화요? 네, 그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는 바로 국경 너머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잡음은 일단 접어두고 모두가 카메코의 열광하는 진짜 이유, 그 거대한 장기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8천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런 계획은 사실 많잖아요. 발표만 해놓고 지지부진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계획은 좀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AP-1000은 단순히 설계도나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아, 현재 실제로 상업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3세대 플러스 원자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4기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14기가가 추가로 건설 중이에요. 미국에도 2기가 운용되고 있고요. 이미 검증이 끝난 기술이군요. 네, 검증이 끝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8천억 달러짜리 신뢰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카메코가 지분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일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새로 지을 그 많은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 즉 우라늄은 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카메코에게는 지정학적 순풍이 불어오는 지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랬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주요 수출 경로가 러시아를 거치기 때문이죠. 그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쥐고 있군요. 맞습니다. 언제든 러시아가 틀어질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면 되지 않나요? 미국도 자원이 풍부한 나라니까요. 물론 미국 내에도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십 년간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 당장 대규모 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광산을 다시 가동하고 정제 시설을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파트너로부터 대량의 고품질 우라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듣고 보니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나라가 딱 하나 떠오르네요. 바로 캐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카메코군요.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동맹국, 국경을 맞댄 지리적 이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라늄을 동시에 가진 파트너는 사실상 카메코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무역 정책마저 카메코의 편입니다. 다른 캐나다산 수출품의 25%의 관세가 부과될 때도 우라늄 같은 에너지 자원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이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8천억 달러짜리 거대 계획이 행정부가 바뀌면 뒤집힐 위험은 없을까요?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제는 정파를 초월한 미국의 거대한 국가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아, 초당적인 합의군요. 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21세기 중반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까지 늘리겠다는 초당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건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카메코가 그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라늄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축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메코가 그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메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우라늄 광산이라는 땅속의 무기와 최첨단 AP천 원자력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라는 땅 위의 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최근 3분기 실적이 잠시 주춤했지만 그건 거대한 성장의 흐름 속에 나타난 작은 소음에 불과했고 오히려 미국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과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라는 거대한 순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질학적 우위, 기술적 통합, 그리고 국제 정치의 흐름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한데 모여 한 기업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 에너지 지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주로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심지어 인도 같은 다른 여러 나라들도 웨스팅하우스의 AP천 원자로 도입 계약을 이미 맺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때 이 검증된 최첨단 원자로, 즉 면도기와 그에 필요한 고품질 우라늄, 면도날을 동시에 손에 쥔 이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의 동맹 관계는 또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깊은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